자, 3일 같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를 띄는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추세선이 그냥 꺼졌어요. 이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르고 있었던 주된 요인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부분은 AI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연준의 금리 방향,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움직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미국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서 기술주 중심으로는 상승세 움직임이, 헬스케어주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유틸리티나 일부 기술주는 강세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일라릴리, 이 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일라릴리가 급락을 해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까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종목을 밀릴 때가 기회다, 종목을 모으자 뭐 이러면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또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LL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한번 보면 항상 여러분들은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 하는 부분에서 고점과 저점을 계속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LL가 여기가 고점이었죠, 그렇죠? 여기 고점이었는데 많이 밀리고 난 다음에 다 반등을 하는 모습에 이전 고점까지 갔고, 그러면 이전 고점까지 가면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요거에서 만약에 이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 주가가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팔지 말지 반을 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하락으로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해야 되는 자리를 어떻게 됐나요? 이탈을 했어요. 요거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하면, 이전 저점 부분은 이탈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점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면 뭐를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냐, 고점이 떨어지고 저점이 떨어지는 걸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엔 상승해서 패턴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가 저점이 됐기 때문에 이걸 돌린다라고 하더라도 확장밖에 볼 게 없어요. 확장밖에 볼 게 없는데 올라가고 있는 흐름 자체가 지금 보시면 올라가려는 흐름이 이러면서 한 번 더 깨지는 모습이, 그렇죠? 고점 수준 자체가 조금 낮아지려는 모습이 보이긴, 그리고 이제 반등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반등 시도하는 부분이 무조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전의 고점까지는 가져야 돼요. 이전의 고점까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전의 고점까지 가지 못하고 꺾이잖아요. 그럼 벌써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중간에서 변형으로 보였죠. 이때부터 일봉이 이제 하락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그러면 여기 추세선까지는 밀린다라고 생각을 요때 하셨어야 돼요. 지금은 하락으로 가고 있는 종목을 모은다? 이건 저는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어제됐든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고 좀 긴 추세로 보자면 여기 이제 상승, 여기 조정, 여기 상승, 이걸 조정으로 수는 있지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 뉴스가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런 모습이 나온 것처럼 얘기는 이전부터 조짐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전만 하더라도 강세로 가다가 또 약세로 가다가 지금 또 강세로 계속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여전히 확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사실은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항이 바로 위에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상방으로 그냥 얘기하기도 쉽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 코스닥은 무너지는가 했더니 어제 지금 캔들을 보게 되면 거래가 여기 좀 많죠. 보이십니까? 어제 거래가 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많은 캔들이 뜨면 그 캔들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그 저점을 깨는가 싶어서 좀 불안한 마음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한 건 없고요. 지수가 이제 아래쪽으로 806 정도 하시고 806 안 깨지면 관계없다. 아래쪽으로는 보고, 이 얘기 자체는 시장이 코스닥이 806을 깨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현금을 좀 늘려야 되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 806이 깨지면 시장은 이전 저점까지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고 삼상 가능성이 생기는 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장 안의 종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기염을 토하죠. 그 20% 정도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해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된 OLED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덕산 네오룩스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 자체가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KC 팀스, LG 디스플레이, 유니셈,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군들, 미국의 ITC에서 중국의 BOE, OLED를 퇴출 이런 얘기가 시장 안에서는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OLED 관련된 부분이 관세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중국과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OLED 부분이라든지 LCD 부분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워낙 저가 공세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 군사와 연계된 기업이다 라고 지정을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에 관련 보고를 요청하는 수정안을 국방 예산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첫 번째 저항까지 왔어요. 밑에서 지금 하신 분들은 좀 재미가 있었죠. 우리가 시작했는 게 이때니까 7월 25일 날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가격이 10,000원 선이었는데 지금 13,000원이니까 LG 디스플레이로 30% 수익, 이건 진짜 간만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조선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HD 한국조선의 양은 이렇게 박스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또 대한항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보시면 흐름 자체가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죠. 얘 지금 하락 추세는 아니고요, 박스입니다. 기존의 하락 추세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계속 박스로 굉장히 지겹게 2024년, 2025년 2년째 지금 거의 박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스 부분을 돌파를 하면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잡을 가능성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가져두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관심을 가진다면 이전 고점 돌파 여부에 신경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진칼 아직 아니고 삼성전기 올라옵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삼성전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 중에 하나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진다면 삼성전기도 덩달아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딱 저항에 부딪힌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 한번 해드렸는데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고 추세 전환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전쟁이 끝나면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경제가 블록화되기 시작을 하면 전쟁이 많아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3년 전부터 계속 해드린 것 같은데, 경제가 블록화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블록화되었다라는 얘기 자체는 경제 한 블록 한 블록이 관세라든지 뭐로 이제 완전 똘똘 뭉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 세계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그 소비 시장만으로는 물건을 제대로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뭔가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블록이 저어진다라는 얘기는 예전에는 전 세계가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뭔가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이라면,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 지금 이제 얘는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 추세가 안 깨지는 한도 내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 충분히 저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방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놓고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LG전자, 그리고 그다음 CJ, 한미반도체, SK스퀘어 같은 종목군들 반등에 나서주고는 있는데 이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을 보게 되면 역시 OLED입니다. 그렇죠? 덕산 네오룩스가 현재 22%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추세를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펩트론이 13% 정도 강세 움직임, ISC가 지금은 10% 정도 강세인데 차트를 길게 한번 보도록 하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돌파하는 종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은 사실은 많지 않다. 이 종목은 지금 여기 안에서 이렇게 박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던 저항 자체를 돌파를 다시 한번 더 해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넘어서 줘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기억하시면서 봐주시고, ORIX, TCK. ORIX 나쁘지 않네요. 차트를 길게 놓고 한번 보면은 ORIX가 지금 저항받고 있는 부분은 왜 저항받는지는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역사적 고점은 쉽게 뚫리지 않는다. 기억을 해 두시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이 역사적 고점 부분에서 주가가 한번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재밌는 것은 위에서 고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 고점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추세의 대를 만들 수가 있죠. 밑에다가 선 끊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면 보통은 요 추세는 뭐로 바뀐다? 세기형으로 보통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세기형이죠. 여기 세기 형태고, 지금 세기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돌파 안착 다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좀 묘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종목 잡으셨다가 내일 타이밍을 한번 보고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오르면은 그래도 64,000원이 이전 저항이니까 돌파 여부는 한번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고, 공략을 하면 48,850원이 이탈가가 되겠죠. 참고 TCK는 중입니다. 그리고 LBL 바이오, 요거는 모양이 그냥 D&D 파마텍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잘 갑니다. 이번에 급등 패턴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오테크닉스는 지금도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특별한 부분은 없네요. 시장이 저항선 근처로 접근을 함에 있어서 접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꺾이기 전에는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입에서 막 얘기하고 싶어. 누가 막 뭐라고 하면 막 얘기하고 싶지만 조금만 참고 좀 보도록 합시다. 꺾이면은 바로 대응을 할 거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고, 전에는 흐름대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파이팅입니다.